이번 문제 풀이는 문제 정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패드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정리 3에 먼저 경우의 수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지금 각 자리 번째 수에 자기 자리수와 똑같은 1, 2, 3, 4, 5가 못 온다는 그런 조건이죠. 자, 교란순열인 거 확인이 되고 이럴 때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자, 편의상 자리에 오는 숫자를 A1, A2, A3, A4, A5 이렇게 적어줬을 때 자, 아래쪽에 이제 숫자에 대한 수용도를 그릴 건데 그럼 A1 자리에는 1이 못 오기 때문에 2, 3, 4, 5가 올 수 있다. 그쵸? 그럼 여기 5가 오는 수용도를 그렸을 때 마지막 수에 5가 어차피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수용도가 가장 간단해진다 그랬고, 자, 그럼 여기서 그려지는 수용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자, 나머지 수용도들도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5가 가지는 수용도의 경우의 수에 총 4배를 하자.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5에 대한 수용도를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A1 자리에 지금 5가 왔을 때, 자, 두 번째 자리에는 2랑 5 두 가지 숫자가 못 오니까, 자, 가능한 숫자는 세 가지로 1, 3, 4가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못 오고, 앞에 있는 사용된 숫자들이 못 오니까, 3, 1, 5가 못 오는 케이스라서 여기서는 2랑 4가 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는 3, 3, 5가 못 오니까, 3은 겹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자, 세 가지로 늘어나겠죠. 1, 2, 4로. 자, 그럼 이 자리에는 이제 3과 5가 못 오, 3, 4, 5가 못 오니까 자, 1과 2라는 숫자가 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용도를 완성을 시켜 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럼 네 번째 자리에는 4도 못 오고 그 앞에서 1, 2, 5를 썼으니까 1, 2, 5도 못 오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3 한 종류밖에 없고, 마지막 자리는 어차피 반드시 남아있는 숫자인 4가 오게 되는데 이때 5랑 4가 겹칠 리가 없죠. 이미 5를 앞에서 썼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숫자는 적지 않아도 여기서 한 가지 생긴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숫자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자리에 4도 못 오고 1도 못 오고 5도 못 오는데 4, 1, 5가 못 오고 여기 4 못 오는 거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면서 1, 2가 올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자리는 어차피 또 적을 필요 없이 자,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냐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이 앞쪽에서 수용도의 가지가 몇 개 뻗어나가는지 말면 그대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후에 여기 네 번째 자리에 오는 숫자들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느냐? 자, 위쪽에서는 네 번째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4를 사용한 경우가 없는 상태고, 자, 4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었고, 아래쪽에는 4를 앞에서 썼습니다. 앞에서 4를 썼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없는 숫자 4랑 겹치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개의 숫자가 두 가지, 1과 2가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 자, 이쪽에 수용도에서 앞쪽에서 4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수용도의 가지가 한 가지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봤을 때 4를 사용했을 때는 가지가 두 가지로 뻗어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뒤쪽에 있는 가지수만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4를 안 썼기 때문에 가지가 하나, 4를 썼으니까 가지 2개, 다시 앞에서 4를 반드시 쓴 경우니까 가지 2개, 2개씩 뻗어나가면서,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2가 4번 더해지니까 8에, 자, 1이 3번 더해지니까 3을 더해주면, 자, 이 수용도의 하나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가 11가지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2, 3, 4, 5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는 총 4배가 될 거라서 경우의 수는 44가지. 자, 이렇게 수용도 그리기로 했고. 자, 그 다음 문제 3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5번에서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세고 있는데, 자, D를 출발해서 F까지 가는 최단 거리예요. 자, 최단 거리면 돌아가거나 이제 둘러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D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모서리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최소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하냐면 3번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3번의 이동을 통해서 그럼 F로 들어가는 경로의 수를 이제 다 세는 건데, 자, 그럼 D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D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D에서 지금 그 다음 점으로 갈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얘는 수용도가 AH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거고, 자, 우리가 어차피 회전에 대한 대칭성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D에서 A로 갔을 때 경우의 수 세는 거나 D에서 C로 갔을 때 경우의 수 세는 경우의 수가 개수가 똑같을 거예요. 자, 수용도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D 기준으로 A로 갔을 때 이제 A에서 갈 수 있는 점은 E 또는 그대로 자, B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EB로 갔을 때 이제 마지막 턴에는 반드시 F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E에서 F로 바로 들어가거나 B에서 F로 들어가면서 최단 경로 두 가지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 E에서 이제 D에서 C로 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D에서 C로 갔을 때 또한 D에서 A로 갔을 때랑 얘를 돌려버리면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D에서 이렇게 C로 갔을 때는 자, C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경로가 B 또는 G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B, G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고, 자, 마지막 이동에서는 반드시 F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또다시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 그럼 이게 이제 H로 갔을 때도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길 거란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경로가 두 가지 생겨서 자, 총 6가지 최단 경로가 생긴다. 자,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37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모임에서 이제 369 게임을 하는 거죠. 1부터 자연수를 순서대로 만드는데 말하는데 369가 들어간 숫자들은 손뼉을 치기로 합니다. 예시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10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쳐야 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한 자릿수부터 두 자릿수 그리고 세 자릿수까지 모조리 부를 거니까 전체 내가 부르는 자연수의 개수는 총 999개가 되는 거고, 자, 이 중에서 내가 세고 싶은 것은 이 각 자리에 3이나 6이나 9가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 숫자는, 포함된 숫자는 분명히 박수를 치는 거다.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박수를 치지 않는 숫자를 제외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자, 왜냐하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3이 하나만 들어간 것도 세야 되고 3이 두 개 들어간 것도 세야 되고, 자, 여기 있는 3자리에 6도 대체될 수 있으니까 자, 생각해야 될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얘 반대 사건인 여사건을 생각하면 3과 6과 9를 제외한 숫자들로만 구성된 숫자들은 절대 박수를 치지 않을 거고, 그럼 박수 치지 않는 숫자를 제외하면 남는 숫자는 당연히 박수 치는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럼 박수 치지 않는 숫자는 어떻게 세느냐? 첫 번째, 한 자릿수부터 세어보죠. 한 자릿수에는 지금 0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전체 숫자는 1에서 9까지 해서 9가지가 되고, 자, 이 중에서도 3이랑 6이랑 9가 들어간 세 가지를 제외해야 되니까 자, 한 자릿수는 자, 6가지 숫자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자리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자리 있는 상태고, 자, 요 맨 앞자리는 1에서 9 중에서 369 제외한 6가지 경우의 수가 올 수 있고, 자, 뒤에 있는 이 1의 자리는 이제 0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에서 자, 369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7개의 숫자를 3개의 숫자를 빼고 나면 자, 7가지 숫자가 올 수 있어서 자, 6, 7에 42가지 숫자가 만들어져요. 자, 같은 방식으로 세 자리 숫자를 생각하면 자, 6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럼 42에다가 7 곱하니까 자, 2, 7에 14에 4, 7에 28. 자, 294가지가 생겨요. 자, 이렇게 더해서 300가지가 되고, 거기에 42가지까지 더하면 자, 빼줘야 되는 개수는 342가지가 된다. 자, 999에서 그럼 3, 4, 1을 빼면 자, 7, 5, 6이 되니까 자, 정답은 자, 657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38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1부터 9까지 적힌 9가지의 숫자 중에서 자, A랑 B랑 C를 크기 순으로 이제 선정을 할 건데, 어쨌든 나는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세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있는 수의 표현을 보니까 C에서 B를 뺀 거는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의 차죠.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 즉 세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의 차이가, 자, 다시 B에서 1을 뺀 값은 두 번째 수와 첫 번째 수의 차이니까 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차이가 일정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내가 첫 번째 숫자 제일 작은 걸 1로 고르고 두 번째를 3으로 골랐으면 자, 이 둘의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세 번째 숫자도 반드시 차이가 이만큼 나도록 자, 5를 고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얘는 간격이 일정하게 몇 개의 숫자를 뽑겠다는 얘기냐면 3개의 수를 뽑는 케이스를 한번 다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간격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차이는 0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간격이 1이 되는 숫자는 자, 처음에 1, 2, 3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 3, 4, 3, 4, 5 이렇게 쭉쭉쭉쭉 셀 거니까 자, 마지막 거 세워보면 간격이 1인 숫자는 1, 2, 3 뽑는 것부터 7, 8, 9 뽑는 것까지, 어차피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커질 거니까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모조리 순서쌍의 개수를 세면 7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간격이 2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자, 1 뽑았으면 간격이 2니까 그 다음 수는 3이고 그 다음 수는 5가 되는 거니까, 자, 1, 3, 5 이런 식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건 다시 2, 4, 6 이렇게 뽑을 거니까,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자, 마지막에는 9, 7, 5를 뽑는 경우의 수가 마지막으로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부터 5, 7, 9까지. 그럼 또다시 시작하는 이 순서쌍은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다 세워졌을 거니까, 자, 여기서 5가지 생긴다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간격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칸 띄면 1, 4, 7부터 시작하겠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규칙이 보입니다. 자, 간격 3칸에서 1, 4, 7 가면 반대로 뒤에서부터 또 세워보면 9, 6, 3을 뽑는 게 마지막이고, 그럼 1, 4, 7부터 자, 3, 6, 9를 뽑는 게 마지막 순서쌍이 되니까 1부터 3까지 자연수 개수 세면 3가지가 되죠. 간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자, 공간이 2개씩 줄어드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건 당연히 간격이 1, 5, 9에서 4짜리인 거고, 자, 간격 4짜리는 1, 5, 9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케이스를 다 더하게 되면 16가지가 나온다. 자,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자, 이대로 해서, 자,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41번 문항으로 가보죠. 자, 41번에 지금 요거 모의고사 문제인데 두 인형 A랑 B가 있고, 자, 상위를 편의상 네모, 하위를 편의상 쌤이 세모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형 두 개의 상의와 하의를 입힐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와 바지가 4개씩 있어요. 자, 상의에 입을 수 있는 셔츠를 편의상 A, B, C, D. 자, 하의에 입힐 수 있는, 자, 바지를 편의상 1, 2, 3, 4번. 자, 이렇게 했을 때 각 옷의 색깔도 있네요. 노란색, 파란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는 입히지 않는데요. 즉, 여기 있는 셔츠는 한 벌씩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똑같은 거 못 입히는 거니까. 자,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한 벌씩.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자, 두 인형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잠깐만, 여기서 하나 안 됐네. 자, 지금 A 인형의 셔츠와 바지 색은 전부 다 모두 서로 다르게 정한대요. 한마디로 여기 노란색 칠하면 여기는 반드시 파란색을 입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제 조건 때까지 표현해보면, 여기에는 색은 다르게, B 인형도 색은 다르게, 이렇게 색칠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봅시다. 셔츠를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배색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셔츠를 입히는 경우의 수가, 자, A에 입힐 수 있는 셔츠의 종류가 4종류, B에 입힐 수 있는 셔츠의 종류가 3종류. 그때마다마다 또다시 하의를 입힐 수 있는 종류도 4 곱하기 3이 되니까, 먼저 하의와 상의를 입히는 경우의 수만 해도, 자, 12 곱하기 12가 생깁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색 배치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위아래로 노파를 입히거나 파노를 입히는 케이스, 자, 색깔 바꾸는 거 2가지 케이스 있으니까 2팩 곱해주고요. 자, 그때 또 B도 색깔을 노파랑 파노 2가지 입힐 수 있으니까, 자, 똑같이 2팩을 곱해주게 되면, 자, 24가 2번 곱해지니까, 자, 24의 제곱에서, 자, 20 플러스 4의 제곱은, 자, 400에다가 160에다가, 자, 16 더하는 거니까 576.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42번으로 넘어갑시다. 72의 양의 약수 중에서 600 개수의 개수를 세래요. 약수 개수는 원래 수용도로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720은 소인수 분해하면 10 곱하기 70이고, 자, 2 3개, 3 2개, 여기 2 하나, 5 하나니까, 자,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숫자였던 거죠. 자, 이걸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 중에서 6의 배수를 포함하자, 6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데, 6의 배수 개수는 당연히 2와 3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2의 거듭 제곱수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수는 2의 x승 곱하기 3의 y승 곱하기 5의 z승 꼴만 되는 거였다. 그쵸? 그때 여기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를 생각했을 때 2, 3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려면, 자, 여기에 지금 2의 거듭 제곱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도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때 가지는 경우의 수가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가지가 일정하게 2개씩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 이런 경우의 수 생기고, 자, 그 다음에 5의 거듭 제곱에는 지수가 지금 1까지 밖에 없고 하나까지 밖에 없고,
5는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5가 없었을 때는 1이 곱해진다고, 5가 하나 있을 때는 5가 곱해진다 생각하면 여기도 가지가 2개씩 뻗어나가니까 자 곱하기 2 하면서 자 6의 배수의 개수는 총 16개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했을 건데 이제 자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자 약수 총합도 수용도를 그려야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방금 722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였기 때문에 자 10의 배수를 표현하려면 2랑 5가 반드시 적어도 1개 이상은 포함돼야 된다. 자 6의 배수랑 비슷한 조건이고, 그럼 수형도 그려봅시다. 자 2의 4승에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 가능하고, 자 3의 거듭제곱은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편의상 5부터 먼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5는 반드시 하나 와야 되니까 자 모든 수형도에서 5가 곱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3의 거듭제곱수는 1이랑 3의 1승이랑 3의 2승 이렇게 세 가지씩 뻗어올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생기는 약수의 모양은 여기 생긴 표현된 숫자들을 다 곱한 거니까 2의 1승 곱하기 5 곱하기 1이고, 여기서 표현된 약수는 2의 1승 곱하기 5 곱하기 3, 2의 1승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자 이것들을 다 더할 때 잘 보면 앞쪽에 있는 공통인 가지들은 전부 다 무슨 인수 역할을 하냐면 공통인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합을 구할 때 합은 2의 1승 곱하기 5만큼 묶이면서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생긴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가지 뭉태기에서도 어떤 경우에서가 생길까요? 얘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쵸? 자 이런 숫자들을 또 다 더하는 겁니다. 2의 4승 곱하기 5에 대해서까지.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요 밑줄 치는 5 곱하기 3의 거듭제곱수들의 합도 공통인수가 되니까 자 이 공통인수를 또다시 괄호 밖으로 묶어내면 5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에서 자 남아있는 숫자인 2의 1승부터 2의 4승까지의 합이 또다시 묶이면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 식의 구조가 생깁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맨 앞에 5고요. 9랑 1 더해서 10인데 자 3 더해지니까 13배 되고,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수 순서대로 2, 4, 8, 16 더하게 되면 자 20에 10이니까 3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150이고 거기에 13배 하니까 자 10배 하면서 1500에 3배 하면 450이니까 자 1950이라는 약수 총합이 생깁니다. 자 거기에 방금 우리가 구했던 6의 배수 개수 16개를 자 더한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죠. 자 끝이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44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 되도록 하라. 자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편의상 A, B, C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 눈의 최대 최소합이 6이 되게 하려면 먼저 최대 최소부터 정해보죠.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6이 되는 숫자 중에 자 주사위 던졌을 때 최소의 눈은 1이 될 수 있고 제일 작은 게, 그럼 최대는 이때 5가 돼야 되며 자 최소가 1 때는 최대가 4, 최대가 둘 다 3이고 싶은데 최대 최소는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자 이 케이스는 배제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최소가 1이 나오고 최대가 6이 나온다, 어떤 말이냐면 자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의 숫자들이 되는데 최소가 1이고 최대가 5려면 일단 1, 2, 3, 4, 5, 6 중에서 자 6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과 5는 반드시 적어도 몇 개씩은 나와야 되냐면 하나씩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확률과 통계 과목 배울 때는 얘를 여사건을 이용해서 중복순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직접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내가 고를 숫자가 자 3개의 숫자밖에 없고 1과 5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니까 자 1과 5 그 다음에 남은 수 고를 수 있는 게 2, 3,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들부터 분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1과 5는 반드시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남아있는 2, 3, 4에서 나머지 하나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이랑 1이 2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1이 2번 나오면 5는 반드시 한 번 나와야 되니까 2, 3, 4를 쓰지 않고 이렇게 숫자가 구성되는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은 한번 반대로 5는 2번 나오고 자 나머지 숫자는 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케이스는 뭘 얘기하냐면 주사위에 나온 눈이 1이랑 5랑 그 다음에 2, 3, 4 중에 나머지 하나의 수 골라서 뭐 3 이런 거 나오는 케이스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두 번째 사항은
자, 1은 2번 나오고 5는 1번 나오니까 1, 2, 5가 이렇게 나오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밑에 거는 1, 5, 5가 나오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다. 그쵸?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5,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데, 자, 근데 여기 3 말고 사실 누구도 올 수 있냐면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선택하는 수의 가지수가 31가지가 돼요. 자, 걔 중에 하나 3이 왔다 치면, 자, 우리 숫자 지금 주사위 순서대로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정했으니까, 자, 여기에 지금 1, 5, 3이 이렇게 순서대로 올 수도 있지만, 자, 얘들끼리 자리 바꾸면서 1, 3, 5가 나올 수도 있고 3, 5,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도 다 다른 경우로 세어야겠죠.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를, 자, 지금 수의 구성을 정하고 나서 이 세 개의 숫자가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는, 자, 여기 2, 3, 4 중에서 숫자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을 곱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생기는 경우의 수가 3, 1, 2, 3. 자, 배열하는 6가지 3팩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자, 3, 6, 18, 18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자, 1, 2, 5가 나오는 거니까, 자, 숫자 모양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뭐 더 골라올 건 없는 상태고, 그럼 여기서 이 A, B, C 밑에서 1, 2, 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1이랑 1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결국 5의 자리가 어디에 생기느냐의 경우의 수만 세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수가 이렇게 두 종류 있을 때는 분명히 배열의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두 번째는 3가지가 됩니다. 자, 밑에 거는 1과 5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이고 숫자의 구성 상태는 똑같으니까 이거 배열하는 것도 3가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도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총 먼저 24가지가 생겨요. 이게 최소는 1이고 최대는 5일 때의 개념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최소가 2고 최대가 4일 때의 경우의 수도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2랑 4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죠. 2, 4가 있는데 2랑 4는 어차피 적어도 한 번씩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다른 숫자 고를 수 있는 게 3밖에 없는 거다. 그쵸? 그럼 이거 한 개 나오고 한 개 나오는 거 있을 거고, 자, 2개, 1개, 0개 나오는 거, 1개, 2개, 0개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고를 때는 반드시 3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자, 숫자 고를 필요 없이 내 수의 구성 요소는 2, 4, 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이거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이렇게 A, B, C 밑에다가 3팩토리얼까지, 자, 생길 수 있고, 자, 이때는 어차피 2, 2개랑 4 하나 나오는 거니까, 자, 똑같은 거 아까 3개 했을 때 이렇게 2, 4, 2, 4랑 2, 4, 2랑 4, 2, 2 이렇게 가능하니까 3가지 경우의 수 생기는 거고, 자, 이때도 그러면 4, 4, 2를 가지고 배열하는 거니까 2, 4, 4, 4, 2, 4, 4, 4, 2 하면 또다시 3가지 생긴다는 거. 자, 모조리 더하면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최소가 2, 최대가 4인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12가지랑 24가지 더해야 되니까 정답은 5번, 36가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46번으로 가봅시다. 자, 46번 조건 보겠습니다. 5개의 영역이 있고 빨판 후 3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같은 색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영역 다른 색으로 칠한다. 자주 보던 조건이다. 그쵸? 자, 근데 이 조건이 조금 핵심이네요. 3가지 색은 적어도 한 영역에는 반드시 칠해줘야 된다. 즉,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적어도 하나씩 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배색하는 문제에서 인접한 영역 다른 색 칠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게 3종류.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빨이 칠해졌으면 B에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 파가 칠해졌으면, 자, C랑 B만 다르면 되니까 또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버리면 이 중에서는 분명히 색을 3종류를 하나씩 다 센 경우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3종류를 쓴 경우도 있지만 3종류를 안 쓴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빨파 이런 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자, 3가지 색을 모조리 반드시 적어도 하나씩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 수용도로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편의상 빨판호를 적는 게 귀찮으니까 빨간색을 1번, 노란색을 2번, 파란색을 3번 색이라고 할게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어차피 1번 칠해진 거랑 2번 칠해진 거랑 3번 칠해진 거랑, 자, 수용도 똑같을 거니까, 자, 2, 3이 오는 경우의 수는 나중에 1번 센 다음에 곱하기 3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는 걸로 하죠. 자, 1번이 왔을 때는, 자, A 자리에, B 자리에는 1번이 아닌 2, 3번이 올 거고,
자, C 자리에는 또다시 2번이 아닌 1, 3. 자, 이대로 다시 1, 2. 자, 그대로 D 자리에 수용도 좀 다시 그릴게요. A에 1 왔을 때 B에 2, 3. 자, C에 다시 1, 3, 1, 2. 자, D에 다시 그러면 이렇게 2, 3, 1, 2, 2, 3, 1, 3 이렇게. 자, 마지막 1이니까 몇 가지 없습니다. 자, 1, 3, 1, 2. 자, 여기에서 아유 이런 2, 3 오미 아우 불편하네. 자, 여기서 그러면 1, 3. 여러분들 수영도 할 때 간격 넓게 잡으세요. 이렇게 5개짜리 많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자, A에 1, B에 이렇게 2, 3. 자, C에 1, 3. 그대로 2, 4. 2, 4래. 1, 2. 자, D에 2, 3, 1, 2. 2, 3, 1, 3. 자, 2에 칠할 때 여기에서 이제 1, 3 이렇게 가는데 요거 맨 처음 거 세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 거에서는 1이랑 자 2만 가지고 셌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3이 들어가니까 얘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보세요. 어차피 1, 2, 1, 3, 1, 2, 3 적어도 하나씩 다 썼으니까 여기 경우의 수는 다 세면 됩니다. 그럼 요때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자 그대로 수영도 완성 안 하고 두 가지 이렇게 세어버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요 가지에서도 분명히 자 1, 3, 2, 1 이미 1, 2, 3을 한 번씩 다 썼으니까 여기도 두 가지 다 될 거라서 굳이 적지 않고 두 가지라고 바로 세겠습니다. 자, 요때도 그러면 1, 2, 3 다 한 번씩 썼죠. 그럼 요때도 두 가지. 자, 요때는 2, 1, 3, 1 그쵸? 하나씩 다 썼죠. 1, 2, 3. 자, 두 가지. 자, 여기는 1, 3, 1, 3이니까 자 요렇게 두 가지 뻗어나갈 때 자 1 오거나 2 왔을 때 1 오는 건 안 되고 2 오는 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한 가지. 그럼 요때는 1, 2, 3 한 번씩 다 썼으니까 두 가지. 요때도 다 썼으니까 두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수용도가 좀 거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도 세냐면,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A를 셀 때 1번 칠한 게 있잖아. 2, 3번 칠한 거랑 수용도랑 똑같을 거라 그래서 자, 세배하기로 했었다. 그쵸? 그럼 그 다음에 B 칠할 때도 있잖아요. 자, 2번 칠해진 거랑 3번 칠해진 거 밑에 수용도 어차피 똑같은 모양일 거라서 자, 위에 것만 센 다음에 똑같은 뭉탱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C 자리에 칠할 때 1, 3 갈 거고, 자, D 자리 칠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자, 2, 3 다시 이렇게 1, 2. 자, 이 칠할 때도 자, 이렇게 가면서 1, 3. 그 다음에 1, 2. 여기서 2, 3. 여기서 1, 3. 이렇게 세 버린 다음에 자, 요 뭉태기에서 되는 게 자, 맨 위에 거 1, 2, 1, 2, 1, 2만 쓰니까 안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는 거 아까 세는 거 봤다. 그쵸? 그럼 요때 가능한 케이스가 7가지인데 요 아래쪽 뭉태기도 대칭 구조라서 똑같을 거라서 자, 그대로 7가지가 온다 이 생각이에요. 자, 2번 대신에 3번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요때 한 케이스에 생기는 게 14가지가 되고 그 14가지가 자, 3배가 되어야 되니까 자, 답은 42가지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47번으로 가보죠. 자, 47번의 문제 조건. 음식의 메뉴는 4종류가 있고 어느 날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먼저 각각 서로 다른 종류 음식을 하나씩 택하여 주문을 합니다. 자, 점심때 그러니까 자,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는 사람이 이 A, B, CD라는 4종류의 음식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을 하나씩 시킨다는 거죠.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B가 선택하는 건 A가 선택한 걸 제외하니까 3가지, C가 선택하는 건 2가지에서 자, 점심 메뉴 선택의 경우의 수가 24가지가 생겨요. 자, 그 중에 만약에 A, B, C라는 이 스몰 A, B, C라는 음식을 선택한 경우를 생각한다고 쳐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 또다시 식사를 하는데 자, 점심시간에 주문했던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각각 서로 다르게 선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점심 때 먹었던 거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이고 마찬가지로 B도 C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각각의 사람이 또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음식 안 먹고 또 다른 음식만 먹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점심 때와 똑같은 조건인데 자, 대신에 저녁 때 먹을 때는 자, 점심 메뉴를 피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교란 순열이 되겠죠. A 자리엔 A가 못 온다 이런 느낌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수용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음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종류는 4종류고, 자, 고정된 자리는 자, 알파벳이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요 A 자리 밑에 점심에 A 자리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저녁 메뉴는 B, C, D 이렇게 3가지가 생기겠죠. 자, 요때 선택할 수 있는 거, B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 B는 자, 요 자리에서 B도 못 먹고 B도 이미 썼으니까 B를 못 먹기 때문에 요 자리는 A, C, D 여러 개 이렇게 3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C 못 먹으니까 A, D 생기겠죠. B, D 못 먹으니까 자, 그대로 A, C가 생길 거고. 자, 요 자리에는 C, A, B를 못 먹으니까 반드시 D를 먹어야 돼서 1가지 생기고, B, C를 못 먹으니까 자, 요 자리에는 A, B에서 2가지 생길 거고, B, D, C니까 다시 여기에 반드시 A가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4가지가 생겨요. 자, 여기 밑에도 다 세명됩니다. C, A, C니까 자, 여기 오는 게 자, 그대로 자, B랑 D 2가지 올 수 있고, 자, C, D, C니까 여기도 2가지 뻗어나가면서 A, B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4가지 생기죠. 자, D, A, C니까 여기는 B만 올 수 있고, 자, D, C, C가 되니까 여기는 2가지 올 수 있어서 자, A, B 메뉴를 먹는다 치면 자, 이때는 3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8 더하기 3에서 자, 11가지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점심때 먹는 24가지 케이스 중에서 1가지 케이스에서 저녁을 선정하는 방법이 11가지씩 생긴다는 얘기니까 자, 11 곱하면 240에 24 더해서 정답은 264가지가 된다는 거. 자, 교란 순열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자, 수용도를 어떻게 빠르게 구성을 할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유형정리 4로 가보죠. 자, 유형정리 14번 순열 자, 14번입니다. 유형정리 4 14번입니다. 순열. 자, 빈칸에 6장의 사진 A, B, C, D, E를 EF를 하나씩 넣을 건데 B와 D는 반드시 이웃하게 넣고 옆으로 이웃한 경우만 이웃하게 보겠대요. 그럼 BD를 이렇게 옆으로 나열해서 이웃하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BD를 놓을 수 있는 구조부터 따질 건데 BD는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고, 자, 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밑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BD를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BD를 이 3가지 케이스 중에 이렇게 하나 이웃하게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차피 나머지의 알파벳들은 지들끼리 자리 바꾸면 되니까 자, 나머지 알파벳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웃하게 앉았을 때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속배열 항상 해야 되죠. 자, 그럼 속배열의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까지 생기니까 얘는 3 곱하기 여기 6이니까 6 곱하기 24에서 자, 144가지 생긴다는 거 끝.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15번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3자조씩 3줄, 자, 이렇게 한 줄, 2줄, 3줄 3행이죠. 행렬 배웠으니까. 자, 3행짜리 영어 관람관이 있는데, 자, 남자 5명이랑 자, 여자 4명이 앉습니다. 남자끼리는 절대 좌우에 이웃하지 않고 여자끼리도 좌우에 이웃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남남 이렇게 앉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남학생들이 여기 있는 한 줄에 2명이 앉을 때는 반드시 떨어져서 앉으라는 얘기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남학생들이 총 5명이니까 각 줄에 들어갈 수 있는 남학생의 최대 개수는 최대 2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성별은. 그럼 남학생은 반드시 특정 줄에는 2명, 2명, 나머지 한 줄에는 반드시 1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남학생이 2명, 1명 갈 수도 있지만 이거 자리 바꾸면서 1, 2랑 1, 2 이렇게도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비슷하게 구조 먼저 판단을 합니다. 구조 먼저 판단하면, 자, 일단은 남학생 2명, 1명 앉는다고 했을 때, 자, 남자 둘은 반드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양 끝에 앉는 자리 배치는 고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남학생이 혼자 앉게 되면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게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케이스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조상 혼자 앉는 남학생은 반드시 가운데 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머지 자리에 이제 여학생들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 있는 남자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5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한다 치면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전체 줄들이 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남자 둘 여자 하나 있는 구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둘 하나 둘 있는 구조도 있으니까 이 줄이 자리 바꾼 경우 수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한 명, 두 명 앉는 구조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이제 구조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가 더 되는 게 보이냐면 3가지가 더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줄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21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300 이상 20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수의 크기나 사전식 배열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먼저였다. 그쵸? 자, 근데 세 자리부터 네 자리까지 가니까 먼저 세 자리수부터 한번 세워본다 치죠. 300보다 크거나 같은 이상의 숫자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세 자리수의 앞자리는 3이거나 4이거나 5인 경우가 있겠네요. 자릿수가 300보다 큰 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니까. 자, 그럼 3으로 시작하는 숫자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종류는 3을 제외하고 나서 남은 숫자가 4개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에서 자 12가지 생기고 밑에도 동일 구조니까 다 12가지씩 생긴다고 하면 자, 세 자리 숫자 중에서 300 이상의 숫자는 자 36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자리 숫자도 같은 방식으로 가보죠. 네 자리 숫자는 2000 이하의 숫자니까 네 자리를 적고 나면 자, 맨 앞자리가 1인 건 가능하지만 맨 앞자리가 2인 거부터는 2000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맨 앞자리가 1인 숫자는 모조리 다 될 거니까 자, 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자, 1을 제외한 4종류, 여기 올 수 있는 게 또다시 하나 제외한 3종류, 여기 올 수 있는 건 자, 2종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정답은 여기서 24가지까지. 자, 그럼 2개 더해서 경우의 수는 총 50까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항은 26번입니다. 자, 순열에 대한 이러한 경우의 수가 만족함을 한번 보이라 라고 했는데 자, 이런 순열이나 조합에 대한 지금 증명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순열과 조합의 경우의 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서 계산하면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NPR이라는 순열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분모에는 전체에서 후보를 뺀 자, n-r 팩토리얼이 생기는 거고 자, 분자에는 그대로 전체 팩토리얼이 올라가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지금 좌변에 있는 NPR은 우리가 표현을 했으니까 자, 아래쪽 식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자, 우변에 있는 이 팩토리얼, 순열의 표현을 팩토리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n-1pr이 지금 전체에서 후보를 뺀 팩토리얼이 분모에 같기 때문에 n-1에서 r을 뺀 팩토리얼이 자, 그냥 이거 r이랑 1이랑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분자에는 지금 이 전체 팩토리얼 들어간 게 눈에 보인다. 그쵸? 자, 뒤쪽에 그럼 가자리 오는 게 자, 요 내붙인 식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r이 곱해져 있는 거 보이니까 자, 가자리에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 n-1p r-1을 자, 그대로 가자리에 적어 넣어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n-1p r-1을 밑에다가 정리해보면 전체에서 후보를 빼면 n-1에서 r-1을 빼는 거니까 자, -1 플러스 1 소거 될 거고 남는 건 n-r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분모에는 n-r 팩토리얼 들어갈 거고 자, 분자에는 전체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이 들어갈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해식이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이 윗줄에 있는 이 식이 아랫줄이랑 지금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을 정해서 밑에 있는 식으로 한번 가보라 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전체적으로 적으면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볼게요. 분명히 2개의 분수식이었는데 하나의 분수식으로 계산된 거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앞쪽에 있는 팩토리얼식부터 표현해보면 윗줄은 n-r-1 팩토리얼 분자에는 n-1 팩토리얼 자, 더하기 r 곱하기 자, 가자리에 방금 우리가 구했던 팩토리얼 표현 넣어보면 n-r 팩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n-1팩, n-1팩 공통인수 많으니까 묶을 생각해야 되고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 이런 식으로 자, 겉에 있는 큰 숫자 하나 벗겨내면 안쪽에는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쌤이 편의상 한 껍질 벗겨내면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 남고 두 껍질 벗겨내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팩으로도 표현이 가능했고 그럼 n-r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r 하나 걷어내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n-r-1 팩토리얼이 된다.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팩토리얼 안에 있는 숫자의 차가 지금 1만큼 나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얘가 1만큼 작은 거니까 1 작은 숫자니까 자, 여기에다가 n-r을 곱하면 분명히 얘가 n-r팩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는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n-r을 곱해준다. 이 사상이에요.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분모가 통분이 됐으니까 자, 통분된 분모는 공통인수로 취급하면서 자, 밖으로 묶어낼게요. 그럼 분자에서 지금 n-1 팩토리얼이 또 밖으로 묶여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분자 분모에서 묶이는 공통인수들 빼고 나면 앞쪽의 식에서는 n-r이 남게 되는 거고 그럼 뒤쪽에 있는 식에서는 자, 이렇게 또 묶여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r이 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플러스 r, 마이너스 r 날라가고 나면 n이 분자에서 곱해지면서 n 곱하기 n-1팩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나 자리에 들어가는 팩토리얼 표현이 n-1팩이다 라고 정해지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지금 n과 n-1팩이 곱해지면서 n팩으로 간단히 표현됐고 그래서 얘가 n-r팩분의 n팩이었기 때문에 자, npr의 순열 표현이다 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자, 물어보는 것은 지금 가와 나에 들어갈 식을 각각 a랑 b로 한 다음에 a분의 b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가가 a고 자, 나가 b인 거니까 자, 우리가 a분의 b의 식을 표현을 하면 지금 가 자리에 들어간 식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n-r팩분의 n-1팩이고 자, 분자 b에 들어간 거 n-1팩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 n-1팩, n-1팩 날라갈 거라서 자, 여기 1분에 있다 생각하면 요렇게 내양 외양 곱하면서 자, 남는 식은 당연히 n-r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게 헷갈리면 자, 분수 안에 분수 번분수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분자의 n-1팩 분모의 n-r팩 분의 n-1팩이니까 자, 위아래로 그냥 n-r팩 곱하면서 분수 표현 피합니다. 자,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그럼 얘랑은 이제 분자 분모에서 약분될 요소니까 남는 건 n-r팩.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28번을 봅시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의 지역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조사원이 5명밖에 없어요. 지역은 6개인데 5명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한 명은 반드시 2개 지역을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그 5명 중에 한 명은 이웃한 2개의 지역을 담당하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4명은 한 사람당 1개씩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나마 이웃한 데 가야 담당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 2개 지역을 선정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조사원 5명이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라고 합시다. 자, 편의상 쌤이 이렇게 A, B, C, D, E, F에서 6개의 영역을 자, 그냥 알파벳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가장 까다로운 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명이 2개 지역을 묶어서 이제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묶을 수 있는 2개의 지역부터 선정을 합니다. 즉 내가 A를 기준으로 본다 치면 B랑 이웃하니까 A, B 묶을 수도 있고요. 자, A, B를 묶어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거나 또는 A와 C를 묶어서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으니까 A, C 이웃하거나 자, A랑 이웃한 면이 이제 F가 있으니까 AF가 담당이 되거나 이렇게 A 기준으로 먼저 세 군데 이웃할 수 있다는 거 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A 다음 알파벳 그냥 B로 가면서 B 기준으로 합니다. 자, BA가 이웃할 수 있는데 BA를 묶어서 셀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 그 다음 기준으로 갈 때는 앞쪽에 있는 알파벳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합니다. 즉 B가 기준이 될 때는 B 이후에 나오는 알파벳들 중에 이웃한 영역이 있는지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BC 이웃할 수 있고 BD 이웃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기준 C가 돼버리면 CD 이웃할 수 있고 CE 이웃할 수 있고 CF 이웃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 D가 기준이 되면 DE만 이웃할 수 있죠. 그 다음에 E가 기준이 되면 EF만 이웃할 수 있어요.
자, F가 돼버리면 F 이후에 알파벳 안 나오니까 따로 할 건 없는 거죠. 그럼 이웃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이렇게 3개, 2개, 3개, 2개니까 자, 내가 담당하기는 이웃한 영역의 개수가 총 10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세트에서의 경우의 수를 먼저 세워볼게요. 자, 특정 인원이 A, B 지역을 이웃하게 담당한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C, D, E, F는 다 각자 한 명씩 담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걸로 하고 각 담당원을 1, 2, 3, 4, 5라고 하면 얘들이 어쨌든 한 구역씩 담당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1, 2, 3, 4, 5번이 자, 각자의 구역에 어디를 맡을지 밑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역을 묶어주는 경우의 수, 구조를 센 다음에 자, 5명이 하나씩 담당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배열하면서 5팩토리얼 가지라고 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가 아까 몇 세트가 있었냐면 자, 10세트가 있었으니까 10배에서 경우의 수를 세워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20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끝. 자,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1번입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5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홀수여야 된대요. 자, 일단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나열을 할 건데 여기 이웃한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된다. 홀수가 된다는 말은 짝수랑 홀수를 번갈아 가면서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기호성을 가지는 숫자 2개를 더하면 자, 반드시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홀홀이나 짝짝을 더했을 때는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홀수끼리 짝수끼리 절대 이웃할 수 없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한 수가 모두 홀수란 말은 반드시 홀짝은 절대 이웃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처음 나온 수가 홀수였으면 그 다음 나온 수는 반드시 짝수여야 되고 다시 그 다음 건 홀수로 바뀌고 또다시 짝수가 되고 또 홀수가 되는 거니까 아, 홀수와 짝수가 어떻게 나오라는 얘기냐면 교대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럼 홀짝 홀짝 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짝수로 시작하면 짝홀 짝홀 짝도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홀수도 선택하고 짝수도 선택해서 이제 배열하는 거니까 자, 숫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부터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숫자는 홀수는 3개, 짝수는 2개가 필요한 거니까 자, 홀수의 후보를 다 적어보면 13579, 짝수의 후보를 다 적어보면 2468. 자, 숫자 고르기부터 할게요. 그럼 홀수 3개, 짝수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자, 5C3 곱하기 4C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골라온 짝수는 짝수끼리 자리 바꾸는 2팩 짝수 배열이죠. 그 다음에 홀수를 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 하면서 자, 사실은 이렇게 곱하면 4P이고 이렇게 곱하면 5P3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열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구분 짓는 문제인 것이 워낙 강한 프레임이라서 그냥 따로따로 재겠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 하면서 얘가 36가지의 2배에서 720가지, 10배까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럼 반대로 짝홀짝홀짝이면 이번에는 홀수는 2개, 짝수는 3개 가지고 오는 거니까 홀수 2개 선택이 자,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라서 4C 그 다음에 짝수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잘못 생각했죠? 홀수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5C 자, 짝수 중에서 3개 고르는 거니까 4C3 홀수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짝수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자, 그럼 10 곱하기 4 곱하기 자, 2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자, 2, 6, 12에 자, 4배하면 48에다가 480까지 생긴다는 거. 요렇게. 자, 그럼 480이랑 720 두 개 더해야 되니까 정답은 1200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37번입니다. 자, 37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영희철수 총 6가족인데 자, 이들이 타고 지금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해요. 자, 요 한 자리는 지금 운전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만 운전을 한다. 그럼 여기 엄마 또는 아빠가 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먼저 생기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 엄마가 온 경우의 수를 고정해 놓고 이제 나머지 경우의 수는 2배 하겠다. 이 생각으로 경우의 수를 세워봅시다. 자, 그런데 영희와 철수는 지금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대요. 그럼 영희와 철수는 여기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갈 거니까 영희와 철수가 앉는 경우의 수가 3P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영희와 철수가 이렇게 앉고 나면 나머지 이 3자리에서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 막 배치가 돼도 되니까 세 분이 자리 바꾸는 방법수가 3팩토리얼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경우의 수는 끝이 납니다. 자, 2 곱하기 3이 6이니까 6 곱하기 6에서 자, 72가지가 되겠네요.
끝. 자, 간단한 문제였고 38번으로 갑시다. 자, 38번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음료수 4개요. 똑같이 생긴 음료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4개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음료수를 4개의 음료수를 지금 탁자 위에 놓을 건데, 자, 지금 좌석과 좌석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좌석이 들어가도록 4개의 음료수를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료수 배치하는 곳끼리 절대 이웃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음료수를 A, B, C, D라고 생각하면 여기 A 놔두면 반드시 적어도 한 칸을 띄우면서 B, C, D 이런 식으로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띄엄띄엄 세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세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자, 지금 좌석에다가 그냥 이렇게 음료수에 이름을 붙이고, 자, 얘들을 기존에 있던 좌석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웃하지 않는 것은 사이사이 배치가 기본 틀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음료수 이름이 적힌 좌석은 잠깐 밖으로 빼놓는 걸로 하고, 남아있는 좌석 6개를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좌석 6개는 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6개의 좌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이사이의 자리가 몇 군데가 생기냐면 7가지가 생기겠죠. 자, 이 7군데 중에서 A, B, C가 갈 곳을 먼저 4군데를 선정해야 되니까 7, C, 4,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자리를 4개를 선정했을 때 이제 음료수가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죠. 그 음료수끼리 또 자리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만큼 곱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끝났죠. 자, 그럼 7C4는 7C3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되니까 765를 3의1로 나누면서 ጭ르륵, 자, 7, 5, 35가 되고, 자, 4팩토리얼 어차피 24가지가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35에 20배 하면서 700까지, 그 다음에 35에 4배 되면서, 자, 140까지 될 거니까, 자, 2개 더해서, 자, 840까지가 된다. 끝. 자,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자, 39번으로 가보죠. 자, 5개의 숫자를 넣는데 색칠한 곳에는 짝수가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홀수니까 여기는 135만 들어간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짝수가 적힌 공끼리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대요. 자, 여기 홀수 들어가면 이렇게 4자리에 지금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짝수는 지금 2개의 숫자 2랑 4가 있고, 자, 이 2, 4를 배치할 때 얘들은 이웃한 상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2, 4를 바로 붙여서 꽂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2를 내가 여기에 한 군데 넣게 되면 4는 이 자리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나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제한 조건이 많은 것은 짝수니까 2랑 4를 넣을 상자부터 먼저 선정한다고 하죠. 자, 그럼 2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처음에 다른 짝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총 4군데 중에 하나라서 4가지 생긴다 보면 되고, 그럼 2가 어떤 자리든 한 군데 들어가면, 자, 이웃한 요 자리는 사용을 못하는 구조니까, 자, 남아있는 자리, 4가 갈 수 있는 자리는 2자리가 됩니다. 2가지 경우의 수 곱해지고요. 그럼 2랑 4가 이렇게 배치되고 나면 남은 자리에는 이제 전부 다 홀수가 지들끼리 막 배열되면 되니까 남은 홀수 배열이, 자, 3팩토리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2, 4, 8에다가 6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48가지, 이렇게 끝. 자, 어렵지 않고 뒤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 40번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계속 자주 나오는 문항들만 쌤이 다루고 있는데 계속 꼼꼼히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자, 1, 2, 3, 4, 4개의 자연수를, 자, 전부 다 막 배열을 해가지고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봤다. 여기 나오는 모든 수들의 총합을 구하라. 크기순으로 나열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모든 수들의 총합을 어떻게 찾냐는 겁니다. 자,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릿수 총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 보여줄 건데, 우리가 예로부터 1431이랑 1432랑 그 다음에 1243을 더할 때 어차피 우리 덧셈 할 때 여기 자릿수끼리 각각 더한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1000과 1000이 더해지는 거니까 2000이 만들어진 이유는 1000이 2개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4개의 숫자를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니들끼리 자리 바꾸면 총 4팩까지 해서 24가지가 나올 건데, 그 24개의 숫자들을 우리가 모든 숫자들을 더할 때 어차피 여기 같은 자릿수끼리 더할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과연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인지만 알면 1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즉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1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 자 우리가 세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로 시작하는 지금 1000 얼마짜리 자연수는 자 남은 숫자가 2, 3, 4 이렇게 3개니까 자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000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가 숫자의 개수가 자 6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한마디로 1000 얼마로 만들어진 숫자가 6개인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 숫자들을 다 더할 때 1000이라는 숫자는 6번 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은 논리로 1000이 6번 더해질 것 같으면 2000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자 6개가 생길 거니까 2000도 6번 더해질 거다. 그럼 다음 자릿수 3000도 6번 4000도 6번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종류는 4종류밖에 없으니까 자 1000부터 4000까지 6번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어차피 1000은 고정으로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1000 곱하기 6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숫자 개수도 똑같고 자 1000의 자리니까 1000이 곱해지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럼 1000 곱하기 6 개수를 이렇게 자릿수 표현이랑 자 수의 개수를 묶어내고 나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 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논리로 100의 자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00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여기 각각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또 2, 3, 4 남아있는 숫자 배치하는 경우의 수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자 6개 생길 거기 때문에 100 단위의 숫자도 6번 더해진다. 그럼 이게 또다시 200짜리 숫자도 6번, 300짜리 숫자도 6번, 400짜리 숫자도 자 6번 더해질 거니까 자 이것도 공통인수 다 묶어내면 자 자릿수 100에다가 자 6개씩 생기고 거기에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총합이 1, 2, 3, 4가 묶이면서 더해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규칙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 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자 10의 자리도 분명히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 자 그러면 1의 자리도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자릿수 총합은 자 이 1, 2, 3, 4 다 더하면 10이죠. 그럼 여기서는 자 10배 10배씩 될 거기 때문에 자 6만에다가 얘는 6000에다가 얘는 600에다가 자 얘는 60이 될 거니까 자 정답은 66,660이 된다. 자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41번으로 가보죠. 자 색깔이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 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2의 약수인 경우를 한번 세워보라. 자 A, B, C라고 해볼게요. 각각의 나온 눈의 수를. 자 그럼 여기서 1에서 6까지 각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12의 약수의 지금 합이 12의 약수가 되라는 건데 10의 약수 다 적어보면 1, 2, 3, 4, 6, 12 어차피 여기에서 1이나 2나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최소 1, 1, 1 더하면 적어도 3은 될 거니까. 그럼 먼저 각 자릿수 합이 3이 되는 숫자의 구성을 보면 1, 3번 더해서 3 만들어지고 자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생긴다는 거. 자 그럼 합이 4가 되는 숫자의 배치는 1, 1, 2밖에 없겠죠. 자 근데 1, 1, 2가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자 2가 오는 자리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 숫자 2개 있으면 자 2가 두 번째 오거나 첫 번째 오는 거 이렇게 해서 3가지 케이스 생기는 거야. 자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수의 구성 요소만 적고 자 배열하는 것까지 따지면서 경우의 수 3가지 된다 이렇게 적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지금 합이 얘가 3인 거랑 합이 4인 거 따졌어요. 그럼 합이 이제 6인 걸 따질 때는 자 숫자 종류부터 마찬가지로 정하는데 1로 시작하면 2개 더해서 5 돼야 되니까 작은 수부터 1, 4가 될 수도 있고 1 왔을 때 2 하나 5 밀리면서 3이 될 수도 있겠죠. 자 1 하고 나서 3 적고 나면 2는 안 적어요. 이거 배열하면서 다시 적을 거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다음에 적을 숫자의 구성을 따질 때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의 구성만 적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7이 되니까 6자리에서 더 이상 셀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리 올리는 거 끝났으니까 첫 번째 자리 올릴 거예요. 첫 번째 자리 카운트업 하나 하면 자 2 되고 1 적는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2 이상의 숫자를 적으면서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2, 2, 2 되는 거 있겠죠. 자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얘는 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니까 배열이 6가지. 자 요거 배열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이 6인 것까지 자 끝이 났습니다. 그럼 합이 12인 걸로 가보죠. 합이 12인 걸로 가보면 자 1로 시작해서 2개 더해서 11을 만들어야 되니까 5, 6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자 1, 6 하게 되면 최소 6이 와야 되니까 10이 넘어서 안 될 거고, 그럼 앞에 거 2로 올리면서 자 2 하고 나면 최소 2고, 그럼 여기에 지금 10이 만들 때는 자 8이 필요한데 8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2 오고 나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0을 만드는 경우의 수 생각해야 되니까 4, 6이 가장 작은 단위 숫자고, 그 다음에 2, 5, 5 이렇게 해서 10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이제 맨 앞자리를 올릴 차례니까 맨 앞자리를 자 3으로 올리는 걸로 하죠. 맨 앞자리 3으로 올린다 치면 3 하고 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10 만들어야 되니까 자 7 만들어야 돼, 아니죠, 9 만들어야 되니까 3, 3, 6 있고요. 그 다음에 3 하고 나서 이거 하나 올리고 내리면서 3, 4, 5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 5 하고 나면 5 했을 때 13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또 앞에 거 카운트업 하면 자 마지막 거 가능한 건 4, 4, 4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6가지 다른 숫자들이니까 6가지, 자 같은 수 두 개 했으니까 3가지, 3가지, 6가지, 1가지 된다는 거. 자 그럼 지금 6이 몇 번 더해지는지 보니까 6 하나 둘 셋 4번 더해져서 6, 4, 24에 자 3가지가 하나 둘 셋 4번이니까 3, 4, 12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3번 더해지니까 자 플러스 3에서 자 전체 경우의 수가 39가지 된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6까지에서 자 41번 마무리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44번입니다. 43번입니다. 자 번호판 이렇게 지금 구성하겠다는 건데 맨 앞에는 숫자 2개 적고 여기에서는 한글 적겠다는 거예요. 자 택시 뒷자리는 5108로 정해진 상태고, 자 앞쪽에 있는 숫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한글은 아, 바, 사, 자 중에서 하나니까 여기서 4개 중에 하나 고를 경우의 수 4가지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고, 숫자는 각 자리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똑같은 수,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어떤 상황을 봐도 여기 고른 번호판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같은 숫자도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자 중복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번호판에 나온 모든 숫자를 합하면 반드시 소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번호판에 나오는 6개의 숫자를 다 더했을 때 합이 소수라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결정된 숫자들의 합을 따져보면 여기는 결정된 숫자들의 합이 14니까 우리는 14에다가 앞에 오는 여기 있는 이 두 자리의 숫자 세모랑 네모를 다 더했을 때 소수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세모랑 네모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둘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값은 0이고 최대는 18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소수는 적어도 14 이상의 2개 더하면서 32 이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안 정해진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14보다 큰 소수들 찾아보면 자 홀수 중에서 15는 안 될 거고, 자 그럼 17이랑 19랑 20이 안 되고 23, 25, 27 넘어가서 29, 30에 33부터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총 5개의 숫자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럼 17일 때는 이 세모와 네모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돼야 되겠죠. 자 19가 되려면 이 두 수의 합이 자 지금 14만큼 채워졌으니까 여기서는 합이 5가 필요하고, 자 이렇게 23이 될 때는 합이 9가 필요하고, 자 29가 될 때는 합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네 15가 필요하고, 자 30이 되려면 합이 17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합이 3인 구조에서 이제 여기 합이 3이 되는 구조에서 세모랑 네모의 숫자를 정하러 가봅시다. 최소 숫자 쓸 수 있는 거 0이고, 그럼 얘는 0, 3부터 해서 1, 2, 그 다음에 자 하나씩 카운트업 하면 2, 1, 3, 0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이걸 좀 빨리 세겠습니다. 하나씩 퀴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0, 3부터 해서 자 3, 0까지 가는 거니까 0, 3에서 3, 0까지 세워주면 자 0부터 3까지 총 4가지의 숫자가 가능하니까 자 경우의 수 4가지. 자 그럼 합이 5가 될 때는 0, 5부터 시작해서 자 5, 0까지 가는 거니까 0에서 5까지의 정수 개수 6가지 이렇게 셀 수 있고요. 자 합이 9가 되는 건 그러면 0, 9부터 9, 0까지니까 자 10가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 15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0, 15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최대 9 들어가고 여기에 최소 6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자 6, 9부터 9, 6까지 세워주면 6에서 9까지 자연수 4가지라서 4가지.
자, 합이 그러면 17이 되는 경우면 지금 9 채우고 나면 여기에 8, 9 시작해야 되니까 8, 9랑 9, 8 요렇게밖에 없는 거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8에서 9까지 가면 요렇게 두 가지. 자, 그럼 여기 지금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다 셌어요.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했으니까 또 2팩 곱할 필요 없지. 자, 4 더하기 6에서 10, 여기서 10, 이거 두 개 더해서 6이 되는 거니까 자, 26가지의 지금 앞쪽에 있는 번호판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럼 뒤에 있는 그때 한글을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4 하면서 자, 6, 4, 24에 4, 28 하면 자, 104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44번으로 가봅시다. 자, 44번에 A, B, C랑 1, 2, 3, 4 4개의 숫자와 문자를 배열을 할 건데 자, 지금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A 곱하기 4팩일 때 A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래요. 자, 먼저 문자 A의 양쪽 옆입니다. 그냥 옆이 아니라 반드시 A의 그럼 양쪽 옆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숫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자, 숫자 1의 양쪽 옆에도 자, 그 다음에 동일 조건으로 양쪽 옆에 반드시 문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양옆의 구성원들의 요소를 정해주니까 이렇게 묶어서 세라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고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A랑 1을 먼저 이렇게 수 A 수, 문 1, 문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자 자체가 A일 수도 있으니까 이 특수한 케이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A와 2가 그러면 이렇게 A와 1이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지만 A와 1이 분명히 무엇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냐면 이웃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세어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웃하지 않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갈 숫자 고르는 경우의 수가 자, 지금 1을 제외하고 2, 3, 4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자리 바꾸니까 3P2가 되겠죠. 아니면 3C 두 개의 숫자 고르고 자세 바꾸는 거 2팩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6가지 경우로 이 덩어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그럼 문자도 지금 A를 제외하고 B, C, D 중에서 자, 두 개 골라오고 나서 자리 바꾸니까 3C 곱하기 2팩에서 6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뭉태기 두 개를 지금 구성하는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생기고 이제 배열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숫자랑 알파벳 합쳐서 총 6개를 내가 구성했으니까 자, 8개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자, 문자 하나랑 숫자 하나일 거고 그럼 얘들은 이제 이 덩어리끼리 겉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묶어서 세는 개념이니까. 자, 그럼 겉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 생기기 때문에 자, 36 곱하기 4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왜 4팩 계산 안 하냐면 어차피 4팩으로 묶어서 그 앞에 있는 A 개수 구하는 거니까 자, 나한테 필요한 수치는 어쨌든 36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A와 1이 이웃할 때를 봅니다. 그럼 A 옆에다가 숫자가 온데 그게 하필 1일 때를 따지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A의 왼쪽 옆에는 숫자가 와야 되고 A의 오른쪽 옆에는 문자가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또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4개의 숫자와 문자를 고른 거니까 여기 남아있는 덩어리들은 자, 어쨌든 4개의 덩어리가 더 남아있는 거겠죠. 자, 위에 거랑 똑같이 겉배열하고 속배열하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겉배열 먼저 세워보죠. 겉배열은 5덩어리가 배치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될 거고 자, 속배열은 여기에 숫자 고르는 게 자, 여전히 1 빼고 2, 3, 4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3C1 여기 문자 고르는 게 그대로 3C1에서 자, 9가지 생기면서 곱하기 9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지금 4팩으로 묶어야 되죠. 자, 4팩으로 묶어내면 5팩이 5 곱하기 4팩이 되는 거니까 5, 9, 45가 앞에 남을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1과 A가 이렇게 자리가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수를 센다 치면 구조상 얘를 세는 경우의 수도 3C1에 자, 그대로 3C1에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덩어리랑 겉배열하는 게 5팩일 거니까 얘랑 똑같은 경우의 수 되면서 45 곱하기 4팩이 더 생긴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 더하면 4팩으로 묶을 거니까 내가 찾는 정답은 어차피 36에다가 자, 이렇게 45 두 번 더해서 자, 90 더하기 36이 정답인 4번이 된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4번까지 마무리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페이지 풀이를 해봅시다. 46번입니다. 자, 이어서 46번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2, 3, 5, 7, 8, 9, 11에서 총 7개의 숫자가 일렬로 나열되는데 조건에 맞게 나열하래요.
자, 어떤 공에 적힌 숫자도 이웃한 공에 적힌 숫자의 약수 또는 배수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웃한 두 수의 관계가 약수랑 배수가 안 되면 이 두 숫자는 서로소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웃한 숫자는 반드시 그럼 서로서로 배치를 해야 되고, 자, 소수가 적힌 공은 양 끝에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소수와 소수가 아닌 수를 분류합시다. 소수는 2, 3, 5, 7, 11이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합성수는 8, 9가 있어서 양 끝에는 8만, 9만, 8과 9만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7자리니까 이렇게 7자리 만들면 반드시 양 끝에는 8, 9가 오거나 9, 8이 오는 경우의 수를 세겠다 이런 생각이죠. 대칭 구조니까 경우의 수는 얘가 똑같을 거라서 8, 9인 거 세고 나서 2배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8과 9는 현재 합성수기 때문에 자,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3의 배수죠. 그래서 자, 소인수가 3과 2밖에 없는 숫자니까 이 자리에는 절대 2의 배수가 올 수 없다는 생각. 자, 요 9 옆에는 그러면 3의 배수가 와서는 안 되겠죠. 자, 소수끼리는 어차피 다 서로소기 때문에 얘들끼리 이웃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랑 요 자리 오는 게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요 두 자리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8 옆에 2의 배수가 못 오니까 8 옆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를 제외하고 3, 5, 7, 9, 3, 5, 7, 11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되는데, 자,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 자, 여기 있는 뒷자리를 정할 때 앞에서 이미 3을 썼으면 한번 적어 볼게요. 어차피 8, 9는 우리가 썼으니까 지우고 가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첫 번째 요 케이스에서 3이 못 오게 되면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 5, 7, 11에서 4가지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이 아닌 숫자인 5, 7, 11을 썼을 때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5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자리에는 3도 못 오고 5도 못 오고 8, 9도 못 오는 거니까 자, 여러 개의 숫자가 이렇게 2, 7, 11 세 가지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요 자리에 3이 왔느냐 3이 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요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잘 세워 나가시고, 그럼 여기서는 각각 다 세 가지씩 다 대응이 될 거니까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3배에서 9가지가 된다는 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9에서 자, 이 양 끝에 자리 앞에 있는 자, 8과 9가 이웃한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13가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안쪽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전부 다 자, 소수들로만 구성됐으니까 자, 이 각각이 전부 다 이웃한 것들이 전부 다 서로소일 수밖에 없어서 자, 나머지 숫자는 막 배열해도 돼서 나머지 숫자 배열의 경우의 수가 3팩이 된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13 곱하기 6이 될 거니까 6, 3, 18에 6 더해서 자, 78까지 되는데 8과 9가 자리 바꾼 경우의 수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자, 2배 해주면 자, 정답은 156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47번입니다. 자, 5자리 열이 지금 5자리씩에서 A열, B열, 영화관에 10자리가 있는데 자, 엄마랑 아버지랑 그 다음에 언니, 동생으로 구성된 4사람이 앉아요. 자, 조건을 보면 A열에는 엄마, 아버지, 동생이 앉되 동생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옆에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뒷줄에 있는 언니의 자리를 정할 때는 언니는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4사람 모두 앉히는 방법의 수를 세워보래요. 그러니까 A열에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다음에 동생이 이런 식으로 앉았다 치면 언니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남아있는 두 앞자리가 비어있는 2자리밖에 안 되니까 언니의 자리 배치는 결국 엄마와 아빠와 동생이 앉으면 남은 앞자리 2군데밖에 안 되니까 언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가지라고 바로 쉽게 구상을 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앞쪽에서 엄마와 아빠와 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만 잘 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언니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자, 나중에 2배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A열에 내가 앉히긴 할 건데 자, 지금 이 A열에 앉을 때 자, 동생이 엄마랑 이웃해도 되고 아빠랑 이웃해도 되니까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동생의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동생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2군데가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2번과 4번에 있을 때는 동생이 세 군데에 앉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앉는 자리를 정함에 따라서 동생이 있는 자리가 다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분류해서 세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A열에 있는 5자리를 정할 때 엄마랑 아빠가 오는 자리부터 잘 정해야 된다 이 생각이네요. 자, 그럼 엄마와 아버지가 올 수 있는 이 5자리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OC 2가지, 즉 10가지가 생길 거니까, 근데 그 10가지마다 아까 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좀 구성이 달랐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얘는 모조리 배치해 봐야 됩니다. 해서 뭐 10가지 구조만 판단하면 되니까 성실하게 10가지를 적어 봅니다. 그러면 맨 앞자리랑 두 번째 자리 1번, 2번 자리에 엄마, 아버지가 앉는 이런 경우 있을 거고, 자 순서대로 그럼 10가지 경우 다 적어보면 1, 3 앉을 때, 1, 4 앉을 때, 1, 5 앉을 때. 자 1번 기준으로 자리 다 됐으니까 자 이제 2번 기준으로 자리를 옮겨주면 자 2번, 3번 앉을 때, 2번, 4번 앉을 때, 2번, 5번 앉을 때. 그 다음에 3번 기준으로 3, 4번 앉을 때, 3, 5번 앉을 때. 자, 그 다음에 4번 기준으로 4, 5번 앉을 때.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쨌든 10가지 케이스 다 분류가 됐어요. 자, 요때 그럼 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자, 맨 첫 번째 케이스는 동생 앉는 자리 경우의 수가 1가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동생이 앉는 자리 2가지. 자, 요때는 요렇게 세 군데 다 앉을 수 있으니까 3가지. 요때는 요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2가지. 요때도 그러면 2가지. 요때는 다 앉을 수 있으니까 3, 2, 1인 게 빨리 보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동생이 앉을 수 있는 케이스를 모조리 다 더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10가지 케이스에 대한 동생의 자리수, 자리의 경우수를 세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동생이 앉는 자리의 경우수를 다 더해 봅시다. 자, 2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더해지니까 자, 10가지에다가 자, 3은 1번, 2번, 3번만 더해지니까 플러스 9에다가 자, 1은 2번만 더해지니까 2까지 더해서 자, 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1가지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럼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속배열하는 느낌으로 자, 모든 경우의 수가 2팩배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42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이 케이스당 바로 뒷줄에 언니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누나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누나 맞니? 뭐 어쨌든 언니네, 미안해. 자, 언니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자, 앞에 빈자리 2군데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언니가 올 수 있는 자리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거 곱하기 그대로 해주시면 자, 정답은 84가지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순열 조합 풀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금요일날 같이 조합 풀이를 하나씩 순서대로 해 나갑시다. 고생했습니다.